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이야기들. 첫 번째 이야기. 지갑에 돈이 가득 있었다. 부모님은 캠퍼스 정문 바로 밖에다 나를 내려다 줬어. 전화하고 중간고사 어떻게 돼가는지도 알려주고 난 웃으면서 그러겠다고 대답했어. 부모님에게 포옹해드리고 보도 위로 올라가 도로 위 차량들 사이로 사라져가는 부모님을 보면서 손을 흔들었어. 정말 좋았던 한 주였는데 이제 다시 평상시의 대학생활로 돌아가야 될 시간이네. 가방들을 집으려고 고개를 숙인 그때 난 그걸 봤어. 내 발 옆에 하수구 창살 사이로 지갑이 있는 걸 말야. 난 조심스럽게 그걸 꺼내들었어. 지갑은 검정색의 은색 지퍼가 위에 달려 있었어. 색이 바른 헬로키티 스티커가 지갑 오른쪽 아래 끝에 장식되어 있는 걸 보니 지갑은 아무래도 여자일 것 같아 보였어. 지갑을 연 순간 내 두 눈은 휘둥그레졌어. 100불짜리가 잔뜩 있었다고. 한 묶음 정도 있는 게 분명했어. 난 재빨리 주위를 둘러봤어. 아무도 알아차린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려고 말야. 난 안전하고 사생활이 보장되는 기숙사로 최대한 빨리 돌아갔어. 기숙사에 도착해서 지갑 내용물을 다 비웠어. 총 4,000불. 게다가 신분증도 없었어. 하지만 지갑에는 어떤 여자아이의 고등학교 졸업사진은 들어있었어. 사진의 그 애는 어깨 정도까지 오는 골든 브라운색 머리에 치어리더풍의 미소를 짓고 있었어. 그 아이는 예뻤고 그 다음에 내가 알아차린 건 내가 돈에 대해선 까맣게 잊어버리고 사진만 바라보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는 거지. 밖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난 순식간에 제정신으로 돌아왔어. 내 룸메는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었고 걔한테 이 돈 같은 건 들키고 싶지 않았기에 죄다 치워버렸어. 하지만 사진만큼은 계속 가지고 있었어. 난 이 사진 속의 여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 시간이야 좀 걸렸지만 마침내 이 여자의 이름은 레베카이지만 사람들이 베키라고 부른다는 걸 알아냈어. 이름을 알았으니 그 애를 찾는 거야 시간 문제였지. 그 앤 우리 학교 스포츠센터에서 밤에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던 1학년생이었어. 스포츠센터는 엄청 큰 리모델링 공사 중이었어. 가까이 가서 봤을 때 진짜 맹세컨대 무슨 폭탄 맞은 것 같았다니까. 안에 들어가서는 그 애 찾는 건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어. 입구 부스 안에 앉아 있더라고. 그의 사진이랑은 하나도 안 닮게 생겼더라. 사진 속에선 눈에 생기가 넘치고 반짝반짝했는데 이 여자애는 뭔가 시무룩하고 지루해 보였어. 베키. 내가 물었어. 그러자 그 애가 고개를 들어 올려 날 쳐다봤어. 난 반쯤은 미소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말야. 해주지 않더라고. 사실 걔가 날 올려보는 모습은 오히려 내가 걔를 괴롭히는 모습 마냥 느껴졌어. 네. 그녀가 대답했어. 너한테 줄 게 있어. 난 가방에 손을 뻗어서 내 22구경 권총을 꺼내들었어. 베키가 반응할 기회는 그닥 많진 않았어. 내가 그의 머리에다 탕탕하고 총을 쐈을 때 말야. 난 재빨리 옆쪽 출구를 통해 자리를 떴어. 기숙사로 돌아오는 동안 난 대포폰을 통해서 문자를 보냈어. 처리 완료. 나머지 비용 반절도 같은 장소에 두기 바람. 두 번째 이야기. 그녀의 스토커. 처음 그 소식을 접했을 때 나는 겁에 질릴 수밖에 없었어. 의사는 내 시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빠질 거라 했고 실명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말했어. 처음엔 사물들이 마치 초점에서 벗어난 것처럼 뿌옇게 보이기 시작했어.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사물들은 점점 어둡거나 혹은 밝은 얼룩으로 변했지. 그리고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모든 것은 사라지고 없었어. 난 더 이상 볼 수 없었어. 하지만 나에게 항상 다정하고 힘이 되는 남편과 사랑스러운 아이가 있었기에 신에게 감사드릴 수 있었어. 내 남편은 내가 눈이 멀었어도 항상 날 이해해주고 변함없이 사랑해줬어. 처음 몇 개월 동안은 많이 서툴렀어. 항상 유리컵과 도자기를 깨뜨리고 모르고 밟아서 발을 찔려 다치곤 했거든. 하지만 내 사랑하는 남편은 내가 새로운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 남편은 직장에서 휴가를 얻었어. 나와 함께 있어주려고. 나를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씻겨주려고. 이 새로운 삶이 내 일상처럼 느껴지게 해주려고 말야. 장애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는 걸 알고 정말 위안이 됐어.
어느 날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젠 익숙해진 짙은 어둠이 아닌 어둡고 밝은 얼룩이 보이기 시작한 거야. 난 기쁨에 차서 소리를 질렀어. 무언가를 다시 보는 건 너무 오랜만이었거든. 난 간신히 흥분을 가라앉히고 조심스럽게 시력이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닐까 생각해봤어. 희망 고문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 그래서 얼마나 시력이 나아질지 상태를 지켜보기로 했어. 며칠 동안 어둡고 밝은 얼룩은 점점 초점이 맞지 않는 색깔을 띤 사물로 보이기 시작했어. 만약 이 상태로 가면 진짜로 내 시력을 다시 되찾을 것 같아. 난 내 시력을 다 되찾았을 때 이 좋은 소식을 남편에게 말해주기로 결심했어. 아마 알게 된다면 정말 기뻐하겠지.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내 시력이 완전히 돌아와 있었어. 난 끈기 있게 남편과 타가소에서 같이 돌아올 내 아이를 기다렸어. 여보, 나왔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 난 껴안아 주려고 일어났는데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어. 문을 열고 들어온 남자는 내 남편이 아니었어. 물론 내 남편의 목소리를 가졌지만 생판 처음 본 남자였다고. 내 몸에 흐르던 피가 얼음장 마냥 차갑게 변하고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어. 아니야, 일어나지 마. 실레스트. 자, 내가 도와줄게. 이 낯선 사람은 나한테 와서 키스를 해주고 나를 앉혔어. 걱정하지 마. 내가 헨리를 침대에 데려다 둘게. 그 남자가 핸드폰을 꺼내서 아이가 우는 소리를 재생하는데 난 그 광경에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어. 천천히 일어서서 조금씩 문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 남자는 나에게로 달려와서 날 막았어. 실레스트, 넌 아직 적응하는 중이야. 아직 나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저녁 만들어 올게. 그 남자는 날 부엌으로 데려갔어. 난 비명을 지르지 않으려고 내 혀를 깨물었어. 거기엔 내 진짜 남편과 아이가 피웅덩이 안에 누워 있었어. 세 번째 이야기. 꿈에 귀신이 나왔다. 저는 체대생으로 동아리 합숙 훈련을 자주 갑니다. 하지만 훈련은 두 번째이고 다들 술을 마시러 가는 분위기로 그날도 훈련을 마치고 술을 한 잔씩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까지 마시다 보니 문득 대화가 무서운 이야기로 흘렀고 다들 자신이 겪었거나 알고 있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괴담들을 풀어놓으며 제법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었는데 선배 중 한 분이 자신이 겪은 일이라며 이 이야기를 듣고 일어나는 일은 책임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물론 다들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선배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선배는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강가에서 처음 보는 할머니께서 뭔가 찾고 계셨다고 합니다. 강가에 홀로 있던 선배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뭘 찾으세요? 라고 물었는데 할머니는 말씀하지 않으셨고 계속 선배가 물어보자 그제서야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손가락. 할머니의 오른손에는 새끼손가락이 없었습니다. 꿈이라서 그런지 선배는 왠지 거부감이 들지 않았고 이상한 사명감에 할머니를 도와 강가에서 손가락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곁에서 손가락을 찾고 있는데 왠지 할머니 자신은 손가락을 찾을 생각이 없는 듯 했습니다. 마침 손가락이 강에서 흘러오는 걸 찾아낸 선배는 기쁜 마음에 할머니에게 소리치며 손가락을 전했는데 할머니는 웬일인지 기쁜 표정이 아니라 불쾌한 표정으로 뭔가 중얼거리며 손가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선배는 꿈에서 일어났는데 선배가 말하길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나와 같은 꿈을 꾸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자신의 선배에게 들었다고 하며 한두 명의 예외는 있었지만 다들 손가락을 잃은 할머니의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다들 믿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끝으로 다들 잠에 빠졌는데 다음날 아침 모두들 황당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다들 그 꿈을 꾼 것입니다. 저 역시 그 꿈을 꾸었습니다. 강가에서 손가락을 찾는 할머니를 보았는데 왠지 모르게 꿈이라는 게 인식되어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패스트푸드점에서 숨을 돌리고 있었는데 햄버거에서 새끼손가락이 나오는 바람에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다들 강가에서 할머니를 보고 어떻게든 손가락을 찾은 듯 했습니다만 동아리의 가장 막내는 꿈에서 손가락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막내는 손가락을 도저히 찾을 수 없어 할머니에게 손가락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 할머니는 무척이나 기뻐하며 웃었다고 합니다. 기분 나쁠 정도로 웃는 할머니의 얼굴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름 후 모두들 할머니 꿈을 잊고 있을 무렵 동아리 막내는 선풍기에 손을 다치는 사고 당했습니다. 선풍기가 갑자기 넘어지는 바람에 막내의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우연히 들어가게 되었는데 바로 손가락을 빼어 손톱이 반쪽으로 갈라지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문득 할머니 꿈이 생각났습니다. 어쩌면 할머니는 새끼손가락 전부를 가져가려고 했던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